국민의힘 곧 4강이 확정되는데 누가 될까요? 지금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이 1%포인트 차이로 초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 한 7시 넘어서 경선 4강 2차 경선이죠. 4강 진출자 명단이 결정이 됩니다. 현재 8명이 이제 두 조로 나눠서 토론을 다 벌였죠. 지난 주말에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내일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5개 여론조사 기관이 4,000명의 샘플로 여론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역선택 방지 이래서 처음에 전화를 받으면은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보죠. 그래서 민주당이나 뭐 조국당이나 이준석 당 지지한다 그러면 다 빼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가지고 100% 이번에는 1차에서는 그 100%입니다. 2차 경선 진출자죠. 여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런데 실제로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지지 정당 없다고 응답한 그 유권자를 대상으로 그 통계를 해서 내일 오후 7시가 좀 넘으면은 발표가 됩니다. 현재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각종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중에서도 이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룰하고 같은 것이죠. 그 조사를 보면은 지금 8강 구도지만 일단 3강 2중 3약 이렇게 지금 언론도 그렇게 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강은 아무래도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세 사람은 4강 진출이 거의 뭐 확실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한 티켓 한 장 있는데 나경원, 안철수 이 두 후보가 2중 이렇게 분류가 되고 양향자, 유정복 그리고 다크호스 이 두 사람이 이철호까지 합해서 어느 언론은 3약이라고 하는데 이철호는 양향자, 유정복과는 좀 다르죠. 다크호스로 이렇게 언제든지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경선에서 이 다크호스로서 등장을 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언론에서는 지지율이 양향자, 유정복과는 다르지만은 또 이중하고도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해서 3약 안에다 지금 넣고 있지만 이것은 언론의 표현이고 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 일단 가장 최근 여론조사 2개만 소개해드리면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에 의뢰를 했는데 다른 것은 다 빼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리고 무당층 그러니까 지지정당 없다 이쪽만 모아서 집계를 내보면은 이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순으로 나오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셋다 21.1%, 21.0%, 20.6% 그러니까 오차 범위 중에서도 아주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 사람이 3강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층, 무당층, 지지층, 무당층 그리고 나경원이 여기서 7.2%, 안철수가 6.1% 그러니까 1.1% 차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됐는데 안철수와 나경원은 1.1% 차이 여기서. 그런데 왜 이렇게 한동훈이 21.1%나 받는가? 이것은 일종의 무당층 효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당층 효과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비율이 비슷하게 이제 섞여서 들어오죠. 그런데 무당층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중도층과 거의 그 결이 같다고 본다면은 중도층 일부에서 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쪽이 있죠. 그 좌파 쪽에도 있지만 중도층에서 탄핵에 찬성을 했던 그 중도층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민의힘과 중도층이 같이 섞여서 여론조사 대상이 되니까 그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서 이 한동훈이 김문수, 홍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 상황이 그게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내일 또 여론조사에 직접 참여를 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으면은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의 뭐 인기가 없는 상황이죠. 본인을 따르는 이
국회의원들이 있다 해도 뭐 비례대표나 초선 여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나경원 안철수가 7.2 대 6.1, 1.1% 차이가 났죠. 자, 비슷합니다. 1%포인트 차이가 난 데가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사회평판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여기 보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또 따로 빼내면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한동훈이 홍준표, 김문수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무당청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무당청도 빼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이것은 또 나중에 그 4강전과 2강전, 양강전에서는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이 50%가 들어가죠. 그래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의 표심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국민의힘 책임 당원 표심을 보려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를 따로 분류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 보수 후보로 적합한가가 아니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길 수 있는 범보수 진영의 인물은 누구인가? 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을 이길 범보수 진영 인물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니 범보수, 그러니까 경선 주자뿐이 아니고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응답이 1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덕수가 14%. 그리고 그 다음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인데, 김문수 후보가 21%,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가 각각 10%. 자,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도 한덕수 대행을 일단 빼면은 경선 주자 중에서는 김문수 12, 한동훈, 홍준표 10.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티켓이 이제 한 장 남는데, 그 4강에 여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5%, 나경원 후보가 4%, 1%포인트 차이로 여기서는 나경원 후보보다 홍준표가 앞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사에서는 CBS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나경원이 7.2, 안철수가 6.1 해서 1.1 나경원이 앞서 있었는데, 이 아시아투데이 조사에서는 1%를 또 안철수가 앞서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비영에서 내일 아마 까봐야 됩니다. 7시에 가장 내일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두 안철수와 나경원 중에서 누가 올라가는 것인가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안철수가 올라가면은 탄핵에 찬성을 했던 사람이 4강에 두 사람이 포진을 하게 되죠. 두 사람, 안철수와 이 한동훈이 포진을 하게 되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자, 반대로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면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탄핵에 찬성을 했던 것은 또 한동훈 혼자 남죠. 자, 그래서 그 이제 4강전에서 그러면 서로 1대1 토론도 막 하는데 구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이 어떤 표가 어떻게 분산될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일 누가 올라가는지, 이 나경원과 안철수 중에, 자,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4강 그리고 양강전에서는 50%의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만 딱 놓고 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28%로 선두고, 28%로 선두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1% 차이 나고, 이것은 범보수 진영의, 그러니까 그 이재명에게 이길 수 있는 그 인물은 누군가, 이것을 물어봤고, 그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놓고 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28% 선두고, 이 김문수가 22%, 한동훈 17%. 그러니까 한동훈이 여기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에게 5%포인트 또 뒤지는, 자,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수의 심장인 TK에서 한덕수 대행이 21%, 김문수 17, 그리고 홍준표 17, 이렇게 동률입니다. 홍준표는 직전 대구시장이죠. 그런데도 김문수 후보와 동률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위, 4위 싸움이 워낙 4위 다툼이 워낙 치열하니까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이 오늘 치고 받았습니다. 상당히 세게 부딪혔는데 안철수의 말은 주로 이런 겁니다. 좀 몰염치하다. 나경원 후보가 탄핵 각하나 기각을 외치던 분이 대선 출마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구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경원 후보는 이번 대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대선에 나가라고 하셨다면서 흘렸다. 그리고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경원 후보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저는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안철수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나무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는 뻐꾸기다. 나무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는 뻐꾸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당 이런 것을 하고 독자 행보를 하고 또 한때는 문재인과 또 연대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국민의힘에 오기는 했는데 국민의힘 가치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마치 나무의 둥지에 가서 알 낳는 뻐꾸기 같아. 자기 둥지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을 다닌다. 이렇게 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위, 3위 다툼을 하는 한동훈, 홍준표도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어제 그거 들었었습니까? 홍준표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의 꿈, 본인이 사이트죠. 홍준표 지지 사이트인데 그 청년의 꿈에서 나에게 한동훈에게 질문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나서 고깝게 듣지 마라. 그러면서 키도 큰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느냐. 한동훈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런 질문하는 거 보니까 질문한 사람이 청년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비껴가니까 홍준표 후보가 생머리냐, 머리 생머리냐, 가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머리 생머리냐, 아니면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근육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보정 속옷을 입었다 이런 말들도만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도 준비를 했지만 유치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살짝 질문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유치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맞받았는데, 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홍준표가 한동훈을 무차별하게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한동훈이 뒷것을 보였습니다. YTN 라디오에 나가서 홍준표 후보가 정치 경험이 너무 없다 이렇게 지적한 데 대해서 한동훈은 제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구태 정치 경험이 나는 없다.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와 엮었던 경험도 없다. 명태균 리스크 홍준표를 겨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탈당한 경험이 없다. 제가 특활비를 집에 갖다 준 경험도 없다. 이런 것은 홍준표 후보의 과거 논란들을 끄집어내서 맞받아친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식의 지금 공방을 벌일 땐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들여서 하나로 나중에 중체적으로 모아야지 이재명 집권을 막을까 말까 한데 이렇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니면은 좀 국민 보기에 좀 유치해 보이는 실제로 자 그런 질문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건지 지금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어떤 위험이 우리나라에 도래를 할지 제가 3대 재앙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재앙, 그다음에 헌법 84조 해석에 의한 해석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대혼란, 그리고 무차별 입법과 거부권 없는 법안 통과로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법안들이 다 제도가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죠. 지금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더 해서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이걸 전부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가서도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좌파 패널이 왜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자기 경쟁력을 내세우거나 국가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재명만 때리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 비전을 내세우거나 그 본인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가치가 있고 더 눈앞에 닥친 것이 이재명 위기다.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우리가 맞게 되는 위기다. 정치보복, 무자비한 정치보복, 그다음에 대혼란, 자기 이재명 죄를 털기 위해서 벌일 대혼란, 그다음에 무차별적인 입법으로 인해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걸 우선 막으려면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내 비전을 내세우거나 할 겨를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도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이 후보들이 해야 되는데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후보들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